네, 슬라이드가 준비된 동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승연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지내셨나요? 예, 벌써 며칠 안 됐지만 정말 오래전에 한 것 같고 이번 주가 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긴 끝에 금요일 또 늦은 오후에 시작하는 강연이라 얼마나 많이 오실까, 그리고 또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50분 정도의 내용을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이제 평창유치위원회 대변인으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공공외교와는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평창유치위를 조인하기 전에 훨씬 예전부터 공공외교하고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외교관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만 4살부터 해외에서 살았고요. 한 12년을 거의 유년 시절을 거의 외국에서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학교를 다닌 것도 대부분의 생활을 이제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말 발음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외국에서 살았을 때 70년대, 80년대 한국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나가도 한국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 남한보다는 북한에 대한 뉴스가 훨씬 더 많지만 그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뉴스도 거의 없었고,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한국, Korea, where is that? 어디야?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외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잡채도 먹이고 불고기도 먹이면서 저 나름의 공공외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를 모르는 게 너무 서러웠고, 친구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굉장히 서러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는 한국에서 나왔고요. 첫 직장 한국은행 1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아리랑 TV라는 게 생겨서 아리랑 TV에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이제는 NHK, CNN, BBC가 아니라 우리나라 뉴스,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를 외국에 전파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처음에 일기로 들어가서 한 4년 동안 뉴스 앵커이자 쇼 MC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저것 좀 하다가 지금 오라티오라는 회사를 아리랑 TV에 같이 다녔던 동료들이랑 세웠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스피치하고 프레젠테이션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코칭까지 해주는 거고, 특히 국제 행사 유치를 하는데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창과 굉장히 비슷하죠. 평창처럼 큰 국가적인 행사는 아닙니다만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평창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도 IOC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창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최 도시를 결정을 할 때 도시 자체 아니면 그 나라를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요. 후보 도시, 후보국이 되면은 everyone can do it. 그만큼 카파가 된다는 거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있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표를 주냐는 믿음이 가는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믿음이 가고 같이 일하고 싶었는지, 같이 일할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이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It's all about the people,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국제 행사 유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스펙이 비슷비슷합니다. 스토리,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외교도 to win the hearts and minds of people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오늘 분야가 언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언어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소통법이고요. 제가 하는 일, 그리고 특히 평창 유치 과정에서 배웠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소통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분야, 그리고 그 공공외교라는 큰 엄브렐라 밑에서 항상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할게요. 2011년 7월 7일 현지 시간으로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었죠. 이분은 ዣ크 록의 전 IOC 위원장이고요.
그 카드를 딱 돌렸을 때 아직도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분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이번에 한국이 성공한 이유, 3번을 도전했었죠. 근데 3번째 도전에서 성공한 이유를 이 3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official한 자리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프레스, 미디어한테서 얘기한 것도 아니라 우리 같이 올림픽에서 뛰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unofficially 얘기했던 3가지 요소였습니다. 리더십, 여성, 소통. 리더십 말하기를 예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를 했었을 때는 사실 리더십에 부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관계자가 있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았고 하나로 그리고 하나의 리더 안에서 통일된 모습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안 보였기 때문에 Who's in charge? 누가 결정을 하는지 몰라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누가 결정할지는 모르겠고 이 사람들과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고 혼돈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리더십이 부재했던 게 큰 네거티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리더십이 보였고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여성. 평창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여성이 누구죠? 김연아 선수죠. 김연아 선수는 우리의 얼굴이 되어줬어요. 평창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얼굴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 평창 먼저 나왔을 때는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했었을 때 평창하고 평양을 아주 많이 헷갈려 했어요. 솔직히 저희가 마지막으로 3번째 뛰었을 때도 여전히 헷갈려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긴 했어요. What's new in 평양? 여전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만큼 평창을 몰라요. 한국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어요. 평양은 뉴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평창하고 평양을 많이 헷갈려 했는데 그러면 평창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 평창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김연아 선수가 해준 거였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저의 얼굴이 됐었고 그냥 얼굴도 아니고 슈퍼스타였죠. 하지만 김연아 선수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사실 우리 유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자도 있었고 IR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Relations를 하는 여성분들도 있었고요. 대한체육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분들도 NOC, 다른 올림픽위원회와 활동하는데 여성분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왜 여성들의 역할이 컸냐면은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평창을 그리고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좀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통입니다. 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설득력 있게 만들었고 그걸 포장을 잘했고 또 그것을 또 우리 IOC 위원들에게 잘 전달을 했기 때문에 소통이 아주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를 잘 전달도 했지만은 프레젠테이션 외에는 정말 더 많은 시간을 IOC 위원들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에 투자를 했거든요. 한 분 한 분 만났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IOC 사람을 만나서 저희 얘기 들어주세요. 평창 꼭 찍어주세요. 알겠죠? 알았죠? 우리 잘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우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도 저희가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잘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지 여러분의 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도움을 주세요. 무엇을 더 듣고 싶어 하세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또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소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창이랑 한국 사람이랑 일을 한다면은 소통이 되겠구나. 언어적인 장벽도 넘어서 뭔가 통하겠구나.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3개의 요소 때문에 평창 2018이 성공했다고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저희가 어떻게 특히 소통 부분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그걸 실행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3번째 도전이면 IOC 위원들은 평창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겠죠. IOC 위원은 평창과 평양을 헷갈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뛸 때는. 그때는 헷갈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그리고 평창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직접 올 수가 없거든요. 그게 룰 때문에 못 오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미지, 머릿속에 평창,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였어요. 북한이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이고 한국 얘기를 하면은 뭐 삼성 이런 큰 재벌, 뭐 innovation이 될 수도 있고요. business가 될 수 있고요. politics 별로 안 나오죠. 하지만 business랑 나오면은 또 안 좋은 이미지가 corruption이라는 것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국 생각하면은 어떠한 단어,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외국 스포츠 관계자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 innovation, smart, 똑똑하다 한국 사람들. hardworking, 열심히 일한다. innovative,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efficient, 그건 아마 빨리빨리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도 일하고 빨리빨리도 일하고 좋은 의미로 다 그런 게 나왔어요. 하지만 negative한 것은 일만 한다. 너무 빨리빨리이다. 너무 rushed, 너무 aggressive하다. 본인들의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colorless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색깔이 없다. 일본, 중국은 뚜렷한 색깔, 뚜렷한 문화가 생각이 나지만은 한국 뚜렷한 게 생각이 안 나고 한국 사람을 만나도 항상 검은 양복 입고 뒷모습 보면 다 똑같은 사람 같고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colorless, 개성이 없다까지 나왔어요. 그러한 사람들과 올림픽을 개최를 하고 싶을까요? 리우가 왜 이겼는데요? 물론 남미의 첫 올림픽도 됐었지만은 리우가 유치 전선에 나왔을 때는 파티, 카니발 색깔 그런 그림들만 계속 보여줬어요. 물론 그때 경기도 훨씬 좋았지만은 party, beautiful beaches, beautiful people 그런 것으로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이러한 이미지 갖고는 저희가 세 번째라도 다시 또 실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이미지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애초부터 전략을 바꿨어요. 메시지도 바꿔야 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바꿔야 되고 그것을 전달하는 동영상도 바꿔야 되고 유치 최전선의 IOC 위원들을 만나는 사람들부터 이러한 이미지로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IOC에게는 최선의 아니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미션이 여러분과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올림픽을 계속해서 셀링하는 게 그러니까 제일 급한 업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잘 안 봅니다. FIFA 월드컵은 많이 보고 심지어 FIFA 다음에 럭비를 더 많이 봐요. 올림픽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시죠? 그것이 최대 위기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그것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젊은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젊은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다. 새로운 팬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만들었고 그것을 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팀 자체를, 유치위 팀 자체를 최대한 젊고 colorless가 아니라 colorful, 매력적이고 인터내셔널하고 다이나믹하고 트렌디하고 쿨한 외국에서는 아직 모르는 한국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입니다. 스포츠계 뭐 많은 산업이 그렇지만은 굉장히 남성 위주예요. 뿐만 아니라 white male, 백인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유럽 센트릭이고요. 또 나이, 특히 그 매니지먼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 연령대까지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가능한 우리와 대화를 하게끔 하고 우리와 어울리게끔 하고 우리한테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은 그들과 비슷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을까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비즈니스 관계라면은. 하지만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면
그들이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분들이 아닐까요? 그게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 이미지고 male centric하고 conservative 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젊은 여성들을 많이 최전선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매력적이시지만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쁘고 매력적이고 젊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 외국어에 능통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제 매너를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맨 왼쪽 위에 있는 이영숙 컨설턴트, IR의 이제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이분은 7개 국어를 합니다. 저와 같은 외교관 자녀이지만 저는 정말 부끄럽게 2개 국어 정도밖에 못하지만 저분은 7개 국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IOC 위원들 와이프 만나면은 영어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더 열리게 되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겠죠. 또 대한체육회에 있는 사람이나 미디어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대한항공에 있었던 파견된 직원들도 그렇게 인터내셔널한 감각,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우리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최전선에 배치를 했고, 처음에는 제가 IOC 위원들 만났을 때 저를 약간 피했었거든요. 사실 not another, 또 한국 사람 왔다, 자기를 못 살게 굴까봐 조금 피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같이 뭐 술 한잔 하자, 같이 밥 먹자, 같이 놀자, 오히려 저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같이 있는 게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중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물론 많지만은 나의 말을, 그리고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사람에 대한 공부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IOC 위원들이 우리를 잘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한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예전과 똑같은 프레젠테이션, 똑같은 메시지를 아마 전달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저희가 성공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메시지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청중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어도 1대1 미팅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중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에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Who is my audience? What do they want to hear? Not what I want to tell them.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What do they want to hear?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교합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그들이 관심을 갖게 하게끔 포장을 해야 되고요. Why should they listen?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떠한 benefit, 혜택이 있는지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Where and when are we meeting도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distraction이 많은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금요일 오후이고 추석 바로 다음에 첫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2개나 갖고 왔고요. 최대한 내용을 간추리고 막 커뮤니케이션 렉처리 아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최대한 저희가 꾸며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세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외국인이 아니어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평창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3번째였거든요. 뮤닉이 50분, 그 다음에 프랑스 앙시가 50분, 그 다음에 저희가 50분 했었는데 50분 지치시잖아요, IOC 위원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더군다나 3번째 듣는 평창 프레젠테이션이었기 때문에 예전의 프레젠테이션과 완전히 다른 프레젠터에 나오기도 했고요. 순서를 저부터 시작했고요. 대변인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15분마다 그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 15분마다 그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리젠터를 전략적으로 또 배치를 했고, 음악도 우리나라 항상 좋아하는 클래식이나 웅장한 북소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나는 음악, 팝 음악 같은 음악을 보여주고 들려드리고 농담까지 섞었어요. 농담을 섞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농담을 해서 IOC 위원들이 크게 웃고 또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what and how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끼리 공부한 것도 있었지만은 경청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 사람들은 이걸 관심 있어 할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 볼 거야. assume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겁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많은 IOC 위원들은 한국을 생각할 때 88년도에 한국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국에 왔었거든요. 아직도 중국의 그 스모그, 굉장히 스모크 필드 공장들만 많고 녹색 하나도 없는 그런 공장과 같은 도시를 연상을 하더라고요. 싸이 전이었고 여러 이런 한류가 본격적으로 불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한류 우리 미디어에서는 와, 뭐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극소수죠. 그 관심 있는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심지어 저 유치 활동할 때도 독일에 사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었는데 저희 친구는 김연아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한국의 음악이나 한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 나온 뉴스를 보고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의 이러한 젊고 바이브런트한 이미지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아니면 삼성폰 새로 나온 것보다는 리콜 소식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경청을 통해서 아, 이러한 미스컨셉션이 있구나.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들의 니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제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청, 사실 많은 외국분들이 IOC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일했던 외국 컨설턴들이 있었는데 제일 컴플레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 사람들과 얘기할 때 우리가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급해서 만나서 우리 얘기만 바로 하고 끝, 바이바이. 용건만 끝나면 끝, 바이바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스몰 톡을 할 줄 몰라서 불편해서 shy해서 어떻게 대화를 할지 몰라서 그냥 빨리 효율적으로 미팅을 끝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외국 분들의 입장에서는 rude, impatient, too aggressive 이렇게 나쁜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청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 경청하는 능력이나 이런 스킬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그냥 경청을 더 잘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라사라고 해서 산스크리트어로 에센스라는 뜻입니다. So R, receive.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내가 알기론 틀려도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듣는 것이고 그리고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냥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잘 들어요. 특히 외국어를 얘기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끝까지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포인트를 놓쳐버리거든요. 끝까지 그냥 듣는 거에만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 appreciate. 제일 많이 불평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듣고 있어도 듣는 척을 안 한대요. 내 말을 이해를 하는지, 내 말을 들었는지, 내 말에 공감을 하는지 반응이 없다는 거죠. 표정의 변화가 없으면은 화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솔직히 아까 여성분들의 역할이 컸었던 게 여성분들과 얘기하면은 반응이 나온다고 했어요.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really 웃어주고
짓기도 하고 상대방의 표정에 맞춰서 같은 표정을 짓기도 하고 더욱더 얘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That's interesting. Wow. Tell me more. Really? You don't say. 반응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더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Appreciate.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듣고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S. Summarize. 가끔씩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썼던 어휘를 가지고 요약을 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아, 이 사람이랑 나랑은 같은 말을 쓰는구나. We're on the same level, same code. 뭔가 맞는구나. 단어까지 똑같은 단어를 쓰면 나랑 뭔가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만큼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겠죠. 근데 다른 말을 써서 요약해도 좋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했던 말을 내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는 시간을 벌 때도 좋아요. 질의응답 때도 좋지만은 두 번째는 내가 이만큼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사실 괜찮아요. 요약했을 때. 근데 그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ask questions.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를 꺼려 하는데요.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궁금한 게 아니라 아마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용기를 내서 질문하시면은 다른 사람들도 고마워할 겁니다. 심지어 IOC 위원들이 저희 실사할 때 IOC 위원들이 저한테 질문해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다시 되물었거든요. Is this what you're asking?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이거를 묻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확인했더니 다른 IOC 위원들이 고마워했어요. 본인의 동료가 자신의 동료가 무슨 질문하는지 몰랐었대요. 왜냐면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질문을 할 때 항상 질문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질문인지 아니면 커멘터리인지 질문의 요점이 뭔지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우리말로 할 때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20분 동안 혼자 얘기했으니까요.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동영상 첫 번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외국 컨설턴트 그리고 또 3번의 유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의 소통 방법을 바꿨잖아요. 동경이 잘 아시겠지만 도쿄올림픽이 이번에 처음 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평창 유치를 할 때 도쿄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이번 말고 지난번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때 도쿄에서 나왔었는데 막 굉장히 오버된 제스처와 표정과 굉장히 뭔가 어색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였다고 해요. 너무나도 많은 외국인 컨설턴트를 고용을 했었는데 그들의 어드바이스를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고 바로 적응을 했대요. 그래서 일본의 그 고유의 장점 그리고 그 일본만의 아이덴티티가 오히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옷을 입고 남의 말로 하는 이상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점수가 깎였다고 했거든요. 물론 2020 도쿄올림픽 했을 때는 훨씬 더 잘했었죠. 그리고 정말 저는 도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걸 느꼈던 게 얼마 전 리우올림픽 폐막식 혹시 보셨나요? 폐막식에서 일본이 완전히 히트 쳤잖아요. 그 동영상, 짧은 동영상에서 일본이 완전히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잠깐 볼게요. The message of arigato, thank you.
That is the Prime Minister of Japan turning into Super Mario. He's got no time to get to Brazil, and Brazil is the furthest away from Japan than you can possibly get, and Super Mario is going to be tunneling his way into this Olympic stadium. Oh, fantastic. Well, in London 2012 we had the Queen of England. Now we have the Prime Minister of Japan. 네. 어때요? 청중이 어땠을 거예요? 어떠한 청중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 굉장히 젊죠. Very young, very trendy하고, 네. 젊은 사람들의 막 excitement, 흥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게 거의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통적인 뭐 아키텍처는 좀 나오지만은 뭐 기모노 입은 안 나옵니다. 우리는 뭐 하면 항상 한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좀 다르죠. 굉장히 youth oriented, 쿨하고 인터내셔널한 그런 것을 아주 짧은 동영상에 나왔고, 신조 아베가 마리오처럼 나와서 그러한 not taking itself too serious, 너무 진중한 모습, 그런 것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동영상 하나로 많은 뉴스, 외국 뉴스 헤드라인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폐막식의 최고가 이 일본의 짤막한 그 세레모니였다고 해요. 기억나시는 모르지만 소치 올림픽 때 평창의 핸드오버 세레모니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우리의 존재를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못 나타낸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2018년에 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공공외교에서 우리나라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다면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Win the hearts and minds of people이 그 공공외교 웹사이트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 공공외교의 목적이라고 해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how? New Horizons은 우리 평창 유치회의 원 메시지였어요. 1년 반 동안 곧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아시아에서 해야지 새로운 젊은이들, 그리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팬들을 만난다. New Horizons, New Horizons. 1년 반 동안 하니까는 그제서야 사람들이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평창 New Horizons. 왜 평창에서 해야 되는지 바로 머릿속에 그 개념이 딱 뚜렷하게 쓴 거였어요. Passion Connected 혹시 아시나요? 지금 평창의 슬로건이요. 이제 동계 올림픽의 슬로건입니다. New Horizons는 우리 유치위의 슬로건이었고, Passion Connected는 1년 반도 채 안 남은 우리 평창 올림픽의 슬로건입니다. 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Creative Korea. 이거는 잘 아시죠? 근데 솔직히 Creative Korea 하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건지. 너무 좀 애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뭐 보여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다이나믹 코리아가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이나믹,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 발전하고 사람들도 에너지가 넘치고, Creative Korea는 우리가 aspire to be,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빨리 안 하고요. 지금까지는 약간 내용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내용이나 이러한 왜 평창, why 평창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에 대해서 좀 방법론에 들어갈게요. 프레젠테이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IOC 위원들을 직접 만나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소통이죠. 사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목소리를 낼 경우가 별로 없죠. 대학에서는 요즘 좀 달라졌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말을, 퍼블릭 스피킹을 많이 하는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이 되려면은 말하는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좋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요리에 있어서의 좋은 재료가 된다면은 목소리로 감정을 넣고 하는 것은 양념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좋은 재료가 있지만 아무런 감정을 넣지 않으면은 심심합니다. 별로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목소리로 그리고 facial expression 이런 body language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목소리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연습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스피치를 그냥 쓰면은 그냥 줄줄줄줄 있죠. 길게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의미 덩어리, 한 줄이 지금 한 청키거든요. 의미 덩어리로 나누고 중요한 단어를 강조를 하고 목소리 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심지어 이런 스마일리 페이스처럼 거기에 맞는 표정까지 저희가 다 표시를 해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은 계속 연습을 하고 100번 넘게 연습하다 보니까는 그 내용을 본인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목소리 톤, 거기에 어울리는 얼굴 표정, body language를 다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원어민이나 비원어민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공공 외교를 하신다면은 이런 소통, 기본적인 소통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말 잘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의 말을 어떻게 보는지, 듣는지, 나의 표정을 어떻게 보는지 한 번씩은 모니터링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본인이 말하는 모습을 한번 녹화해 보세요. 아니면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입히는 게 양념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body language는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보기 좋아야지 사람들이 손이 뻗게 되죠.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리 목소리 달콤하게 해도 반갑습니다. 네, 표정과 body language 다른 얘기를 하면 body language를 더 믿죠. 그래서 우리는 좀 무뚝뚝한 표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내용이 무뚝뚝한 게 아니고 웰커밍한 그러한 메시지라면 거기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로 전달해야지만 그게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디테일에서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저희가 가끔씩 점수를 깎여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나 문을 닫고 나가는데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안 잡아주는 것. 사람이 오는데 엘리베이터 close 해서 닫게 하는 거 바로 앞에.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 그게 익숙할 수 있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그리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 아는데 그러한 작은 행동에서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다는 걸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자리 배치 때문에 점수가 깎인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 기자들을 상대로 한 프레스 컨퍼런스인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김연아 선수가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끝에 앉아 있어요. 나이가 젊고 또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수준을 본다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외국의 입장에서는 스탠더드가 다른 거죠. 외국 기자들은 김연아 선수의 가장 좋은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역시 여자 둘을 맨 끝에 앉히는 것은 chauvinistic, 여전히 backward한 그런 한국의 사회를 보여주는 거라고 오히려 단정짓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 지목을 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바꿉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적용하고 빨리빨리 배우죠.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때만 또 좋아졌다가 나중에 또 다시 돌아가는 게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마지막으로는 Dynamic Korea,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Dynamic한 Korea, Koreans가 많이 이제 외국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소통에 있어서도 많이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한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럴 때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열정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레젠테이션 하든 스피치를 하든 누구를 만났을 때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영어, 정확한 발표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It's not what you say, it's how you say it. 어떻게 말하냐가 훨씬 더 긴 여운을 남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것도 보여주는 것을 가끔씩은 용기를 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스토리, 이게 왜 나한테 중요한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 공감을 하거든요. 나의 스토리가 청중의 스토리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를 우리나라 정말 50, 60년 만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게 거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interesting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이 이런 스토리가 있어? 굉장히 흥미로워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보여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만큼 했어요. 이렇게 잘해요. 우리 넘버 원이에요. 이런 것만 보여줬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스토리텔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표정,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소통에도 반영이 되고 그 소통에 반영되면은 결과까지, 이날처럼 결과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 동영상은 제가 사실 우리 유치위에 때 보여드렸던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나왔던 동영상이 아닌데 이게 더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평창을 아까 일본처럼 좀 영하고 약간 인터내셔널하게 이러한 평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좀 잘 나타낸 것 같아서 괜찮은가요? 네, 그러면은 살짝 보여드릴게요. New Horizons? You want to know what it means to me? Devenir un athlète olympique? Pourquoi pas? New Horizons, c'est l'occasion de rêver d'exploiter mon potentiel. There are 650 million other people like me. We want to show them how we're building on what they started. It means maybe I could be a sports writer when I grow up. I just watch. It's all gonna be so close. We want to have the chance to pack out stadiums. I might get the chance to see snow. I really want to feel the snowflakes on my face. New Horizons is about diversifying investment in winter sport. It's about access to finance, it's about reducing risk, and it's about potential. Bold. It's about showing the world what great hosts we are. I can't do this. It is about discovering new things. New Horizons is about making the resources we have available to the whole region. It's about a new take on luxury. Et la relaxation. And spirituality. It's about giving everyone a chance. So far, Pyeongchang has given nearly 1,000 children from 57 countries the chance to try winter sports. And without it, none of them would have known that they can actually achieve their winter sports dreams. I think it's about being brave. Maybe I could get the chance to get some serious big air. New Horizons is about bringing to life the meaning of the Olympic movement. New Horizons, it's all about me. Actually, it's all about the next generation. 그 2002 월드컵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때
그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바로 직후에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통 공항에 도착하면은 그 공항에 그 패스포트 컨트롤 하는 사람들 제일 불친절하잖아요. 근데 제 패스포트를 딱 보더니 코리아 막 엄지척하면서 월드컵 판타스틱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스포츠 이런 큰 행사 한번 할 때 안 와도 뉴스 뭐 그리고 이제는 뭐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오는 것이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도 더워서 평창 올림픽도 너무 먼 훗날인 것 같지만 1년 반도 안 남았거든요. 그때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 평창 올림픽을 다시 한번 2002처럼 이렇게 붐업 했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 그리고 또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관객석에서 질문 1명 정도만 받아볼까요? 질문은 아닌데 아까 조양호 회장님 연설문 이렇게 쭉 준비하셨던 것을 시연을 한번 해주셨으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시연이요? 이거를 할 때 그리고 또 목소리잖아요. 목소리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몸을 같이 사용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있잖아요. 영어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So President Rog, President Vasquez Rania, esteemed members of the IOC and NOC delegates, good afternoon. My name is Yang Ocho, and I am Chairman and CEO of Pyeongchang 2018. It is my honor to be here with you today in beautiful Acapulco. 약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제 행사 이런 유치하는 거 프레젠터를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이런 목소리, 감정을 넣고 조금 읽는 것 같지 않는 읽는 것. 왜냐면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읽어도 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사운드 스크립팅 하는 것처럼 음표처럼 하면은 훨씬 더 다양하고 듣기 재밌는 그러한 스크립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good afternoon 옆에 화살표가 위로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고개를 드시라고 큐를 드렸던 겁니다. good afternoon 하는데 원고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그리고 good afternoon 할 때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good afternoon. 올라갈 수 있지만 good afternoon. 밑으로 했던 이유는 조양호 위원장님의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낮고 굵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good afternoon 하면 오히려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good afternoon 위원장님의 목소리의 장점을 살려서 오히려 그렇게 좀 진중하게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이렇게 내리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들려서 이런 큐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신문이나 여러분 혹시 뭐 이메일도 좋고 우리말도 사실 좋거든요. 이렇게 소리 내어 읽는 것을 꼭 연습하라고 저희는 클라이언트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나승현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10분간 휴식 후에 5시 10분에 두 번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